이렇게 그냥 학원의 도움 없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는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될 텐데, 그게 적당한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셔가지고 저한테 수학학원 언제부터 다니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곤 하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주쌤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새학기가 시작됐다고 영상에서 인사드린 지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학기가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학기 초에 세워놨던 계획들 잘들 지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원 이야기를 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니들 제일 관심 많으신 게 사실은 학원, 최상위, 심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주제들인데요. 학원 이야기는 해도 계속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한테 제일 많이 이제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저학년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제 수학학원을 언제부터 다니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학군지의 학부모님들의 패턴이긴 한데요. 저학년 때 또는 미취학 때부터 어려서부터 나는 수학학습을 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좀 배우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수학학원에 이제 보내시는 경우들. 그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보는데요. 학군지 기준으로 좀 봤을 땐 사실은 굉장히 수학도 그냥 수학학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 사고력학원, 연산학원, 도형학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또 특화된 되게 다양한 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원들을 영역별로 우리 아이를 어려서부터 전문적으로 좀 체계적인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으로는 저학년 때부터 이런 특화된 수학학원에 보내시는 경우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초등학교까지는 집에서 엄마표로 공부를 하던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하던지 간에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아이를 좀 공부하는 습관을 좀 잡아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초등학교 동안에는 딱히 수학학원은 보내지 않을 생각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1번의 경우가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학군지의 경우에 이제 일부의 사례일 수 있고 전기평균으로 봤을 때는 2번의 경우,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굳이 수학학원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초등학교 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가져가자 라고 생각하셔서 학원에 이제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우리 아이 수학학원 언제부터 보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제 주제인데, 자, 그러면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자, 1번의 경우는 이미 전문적인 수학학원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부터?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할 이유가 없겠죠? 자, 당연히 이제 두 번째인 경우, 우리 아이를 집에서 지금 엄마표 또는 우리 아이 스스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냥 학원의 도움 없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는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될 텐데 그게 적당한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셔가지고 저한테 수학학원 언제부터 다니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곤 하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요. 대답은 되게 간단해요. 학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학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은 아이들마다 또 각각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로 다를 텐데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엄마와의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 엄마한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크고 엄마의 말도 되게 잘 듣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 엄마표로 수학학습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이제 아이가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춘기 비슷한 것도 이제 오고 실제로 정말 사춘기가 왔을 때라든지 이제 그럴 때 그때부터는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수학학습보다 더 큰 거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이가 엄마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엄마와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이제 아이와의 관계가 자꾸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과감하게 이제 엄마는 아이의 수학 학습에서 손을 떼시고 학원을 보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저는 어떨 때를 말씀을 드리냐면 더 이상 엄마가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순간, 이제 그때는 꼭 학원에서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엄마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기에 나도 왕년에 수학을 좀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초등학교 수학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에 아이가 이제 질문을 하면 엄마의 기억에 배웠던 그런 교육과정에 따라서 아이에게 이제 풀이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요즘 교육과정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게 단계적으로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엄마가 잘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지 못하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배우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막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 미지수의 개념도 잘 모르고 방정식의 개념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문장제 문제 같은 거 질문을 하면 엄마가 이제 막 방정식으로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조언을 드릴 때 집에서 아이와 엄마가 이제 함께 공부를 한다면 엄마는 이제 정답집, 모범 풀이집 같은 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어떤 풀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미리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이의 질문에 교육과정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는 학년의 내용에 맞춰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온라인 학습 인터넷에서 선생님들의 영상 같은 거를 좀 찾아보게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교육과정 흔들지 않고 아이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순간까지는 집에서 얼마든지 무리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게 내가 너무 버겁다. 내가 이제 그렇게 매번 해답을 찾아보거나 선생님의 영상을 찾아주거나 하는 것도 좀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그럴 때는 학원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입시의 현실에서는요, 물론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앞전에 이제 수학학습의 오해라는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학원을 다니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수학학습에 관한 오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닥쳐야 될 입시에서 사실은 뭐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해가지고 성공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활용을 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까지 나는 절대 학원을 한 번도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이가 필요한 순간에는 이제 학원을 가서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는 연습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학원과 자기주도 학습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이제 학원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